국민의힘이 지금 호남 공약 아주 공을 엄청 기울이고 있는데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세에서 첫머리에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에게 만약 남태평양 무인 들어갈 때 세 가지를 들고 간다면 무엇을 들고 가겠나 이런 질문을 받고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감정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었다. 민생을 늘 생각하신 거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쪽에서 독점을 해왔는데 얼마나 광주 전남을 발전시켰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광주 쪽 공략에 나섰는데 먼저 김유정 위원장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는 뭐 당연하면서도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호남 공략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뭐 이런 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각에도 그동안에 그 장관 임명이나 이렇게 할 때마다 역대 정권에서 정말 그 호남의 어떤 소외된 모습 이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목도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은 이재명 이 정부에서는 내각에 상당히 호남 인사들도 많이 기용을 했었고요.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호남 발전에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뭐 근거를 좀 대면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 차릴 텐데 한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의 실망이 조금 큰 부분이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망하신 그리고 전적으로 그 지지했던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책 실패 또 호남민의 어떤 그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보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감이 누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걸 만회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실수를 고백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당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지지율은 과거 이 한 달 전 또 3주 전 시점보다는 낮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많은 호남 유권자가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동안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를 지켜보면서 결심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우선 윤석열 후보가 특이하게 제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표시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 이상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S보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정치 선언하기 전에 DJ 기념관을 먼저 가서 제 기억이 맞다면 김성재 위원장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 이춘호 교수와 친구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그리고 처음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국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호남에 대한 강조점을 방점을 많이 찍었어요. 또 하나는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백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보수적 시각에서 보자면 강남에서 잘 배우고 잘 큰 사람이 갖고 있는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는 개인적 서양제를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 실수는 했지만 적어도 오늘 광주 가서 한 이야기 부정부패를 이야기한 거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부정부패는 척결돼야 민생 확립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호남에서 보면은 역으로 보자면 민주당 세력이 어떻게 보면 가치와 정권을 지역 정권을 독점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마치 자기들 것이냐 배타적으로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정현 의원 이래 한 번도 없었잖아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런 데 도의회 같은데 시의원 군의원이 적어도 뭐 다른 타 당에게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민주적 가치로 지켜냈다는 프라이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독점 속에서 경쟁 구도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기득권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발전을 안 가져왔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젊은 층에서는 특히 호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이런 것 다시 말하면 호남에 대한 어찌됐건 계속되는 구애 또 230만 통의 손편지 이런 걸 갖다 너무 폄하하거나 우리 걸 뺏어가려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경쟁 구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호남이 적절하게 응답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너무 공언하는 대로 뭐 25% 이런 표현보다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받았던 10년 전에 10% 이상은 저는 좀 나오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TK나 PK에서도 또 한 번 더 생각할 여지가 생길 테고 그러면 정치는 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사라졌다 하는 것을 꼽을 수는 있죠.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순천갑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렇게 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총선 때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뭐 이번에 생각이... 좋으면 총선 때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했나요? 네, 제가 순천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3.02%를 3.02%. 예. 이게 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려면 사실 15%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얘기를 해봐도. 결국 그 정도를 못 넘기면 비용 보전도 못 받기 때문에 대선 때 결과를 보고 생각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이어서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유세하고 그랬는데 정말 재선거 치를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실제로 2030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이번에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길 가시던 분들도 와 국민의힘이 유세하는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부드럽고 뭐 좀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는 정말 간만인 것 같다고. 천하람 위원장이 멋져서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정말 그런 건지는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의 호의 그리고 지지를 만약에 표한다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2030이 보수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2030 항상 반기득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뭐 지금 20대가 보기엔 기득권이죠. 뭐 입법부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근데 호남에서 보면 그게 기득권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의 그 호남의 2030들도 뭐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균열이 나오고 경쟁 구도가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너무 답답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파고든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아예 선택지에조차 들어오기 어려운 정당이었습니다. 비상식의 영역에 있는 특히 호남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밝혀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은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는 조금 혼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대변인 혹시 최근에 광주 가보셨어요? 저는 광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만 수시로 저녁 때 밤에 통화하면서 여러 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론을 좀 전달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풍이라도 약간 이렇게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느끼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 야 여기 좀 거시기해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주 상황까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야구로 치면요. 이미 7, 8회 그 사실은 그 우리 측이 우리 팀이 대량 실점을 한 거예요.
뭐 그동안 안 그래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호남과의 일체감을 이재명 후보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배우자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제기되면서 좀 뭔가 자신감들이 결여돼 있었단 말이에요. 느슨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 틈을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2030을 중심으로 많이 좀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흐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 된 게 저는 이제 이게 구애로 접어들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정치 보복 발언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 적폐 수사를 빌미로 한 정치 보복 발언에 상당한 이제 결집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하고 느슨했던 이른바 친문 지지층, 그다음에 호남 진보층이 중심으로 상당히 그 결집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이제 벌써 이제 구애로 지금 진입한 느낌이에요. 전 그것들이 결국은 여론조사 지형에 그대로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가 보여지는 어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정말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DNA를 좀 버리고 정말 통합의 DNA를 이식받아가지고 호남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 저는 그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관심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뭐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뭐 조언까지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만이 좀 두 자리 숫자라고 하는 것이 득표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이 제가 그동안 쭉 그 청취한 여론들의 어떤 종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시면요. 이제 과거 호남에서 투표 행태는 한 집안에서 별로 그 표가 갈리지 않는 그런 행태였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30이 지금 뭐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젠더 갈라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분열, 갈등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특히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30 세대가 원하는 바는 뭐 진보와 보수 이념의 어떤 차이보다는 그냥 민생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공정과 뭐 상식과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그 밀접한 상식적인 것들에 조금 더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호남 그 유권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표를 줘도 지금 될까 말까 걱정인데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것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모든 거를 독점했던 그 세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 2016년 총선에 저는 주목합니다.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었죠. 그래서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많은 호남인들이 기대를 했었고 그때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 너무 좋다 이 선거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과거에는 우리가 찍을 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공약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거가 너무 좋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완전히 그냥 호남에서 독점할 수 있게 또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국민의당의 주역이었던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호남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호남 쪽의 부동층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부동층이 가장 적은 곳이 호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서요.